제가 20분 안에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내용을 깨닫는데 75년이 걸렸습니다. 절대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성공이 숫자로 측정되고 주의가 산만해지며 모두가 차세대 목표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평화와 성취를 가져오는 진정한 교훈을 종종 놓치곤 합니다. 75년 넘게 살면서 나는 가장 귀중한 지혜가 복잡한 이론이나 위대한 업적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 건강, 관계, 내면의 평화 등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나 직위, 타인의 인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렵게 배우면서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저는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던 진실, 즉 경험, 고난, 시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명확성을 통해 얻은 교훈을 공유하겠습니다. 당신이 35세이든, 50세이든, 심지어 70세이든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다면 생활 방식을 바꾸고 평화를 찾고 진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약속합니다. 문제는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이 강요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간이 강요하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이 인생 교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데 평생이 걸린 교훈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면 지혜는 힘이다라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답변을 찾고 계시다면 아직 학습 중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메시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결코 다시 살 수 없는 것, 결코 다시 채워지지 않는 하나의 통화,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승하는 하나의 자원입니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살았고 늘 언젠가는 이걸 하겠다, 언젠가는 드디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여기에 엄연한 진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도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앞에 펼쳐지는 단순한 기쁨인 오늘을 당신에게서 앗아갑니다. 나는 성공의 이면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며 목표를 향해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성취할수록 성취감은 결코 결승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여행 중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어커스 오릴리어스는 당신은 지금 당장 삶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행동, 말, 생각을 결정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순간은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유일한 것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 걱정하거나 결코 오지 않을 미래에 집착하는 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75년 동안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부는 돈이나 지위, 성취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온전히 살아있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이 있는 순간을 진정으로 살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다음 일로 서두르지 않고 모닝커피를 마시며 진정으로 맛본 적이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아내, 아들, 친구의 말을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 적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항상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성공한 사람이거나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아닌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존의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이 삶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보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며 결국에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쫓는 동안에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현실보다 마음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걱정, 후회, 불안의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지 않는 미래나 과거에 존재합니다. 지금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여기에 있도록 자신을 훈련할 수 있다면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수준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무시하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지금 당장,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기쁨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삶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시 연락하려고 했던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휴대폰을 손에 쥐지 않은 채 밖에 앉아 일몰을 감상해 보세요. 더 많이 웃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결코 오지 않을 미래를 쫓느라 너무 바빠서 시간을 손가락 사이로 놓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당신은 깨어나 당신이 기다리고 있던 미래가 항상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힘은 현재를 포용하고 내일도 내년도 아닌 지금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줄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75년이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가 최고의 보상이자 행복, 안전, 성공의 열쇠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반했습니다. 나는 지치지 않고 일하면서 승진, 더 높은 급여,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는 생활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어떤 돈도 마음의 평화, 강한 관계, 또는 잘 사는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재정적 성공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실제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을 놓치고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에 행복을 두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앞으로의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나서야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드는 추억, 당신이 주는 사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지혜에 있습니다. 금욕주의적 지혜는 외부의 부는 일시적이지만 내부의 부, 인격, 미덕, 마음의 평화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빨리 이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은행에 수백만 달러가 있지만 인생의 가장 단순한 즐거움을 감상하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은 감사하게 깨어납니다. 그들은 단지 급여가 아닌 관계에 투자하고 열정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던 나는 커피 한 잔과 손자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제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 조용한 아침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나는 평생을 제국 건설에 바친 80대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자동차, 집, 투자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맨션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아내와 한 번 더 저녁 식사하고 가장 친한 친구와 한 번 더 산책하고
그것을 쫓지 않고 살 수 있는 한 번 더 기회를 얻으면 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재정적 안정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지 않은 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숫자를 쫓아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쫓고 있나요? 당신은 돈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으며 늙어가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와 가치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몇 달러의 추가 비용으로 평화, 건강, 행복을 바꾸지 마십시오. 온전히 살고, 깊이 사랑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투자하세요. 결국에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기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75년 이상이 걸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아두십시오.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은 실수를 고치고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통제하고 미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무한한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이 당신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걱정하고 후회하더라도 어떤 것들은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으려고 했으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나는 그것을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서는 사람들이 만약에 만약에라는 고리에 갇혀 오래된 후회를 되풀이하며 말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잃은 직업, 사라져버린 사랑, 한 번도 베풀지 못한 사과, 한 번도 추구하지 않은 꿈, 그리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충분히 생각만 하면 어떻게든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믿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과거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무엇을 성취했는지 아시나요? 탈진, 감정적인 탈진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탈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후회, 분노는 마음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나타납니다. 노인들은 고혈압, 심장병,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중 많은 부분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힘을 찾을 것입니다. 처음 그 말을 읽었을 때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생이 나에게 불공평했다고, 내가 충분히 오래 버틴다면 어떻게든 정의를 얻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과거에 대한 저항을 멈춘 날, 어떤 것들은 단순히 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날, 나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육체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숨이 더 편해지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과거에 사로잡히는 대신 현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놓아주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히 지탱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일,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과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통제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싸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 실제로 당신의 손에 있는 것, 즉 당신의 태도, 선택, 삶에 대한 반응에 에너지를 쏟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들은 당신의 소유이며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더 현존하고,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씨름하느라 여러분의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잠 못 이루는 밤, 긴장된 어깨, 불안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이제 마침내 놓아버리면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과거는 끝났고 모든 전투가 당신이 싸워야 할 것은 아니며 당신의 평화가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기 때문에 당신이 20세든 40세든 75세든 상관없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짐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거를 짊어지는 것을 멈추고 현재에서 온전히 살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후회에 갇힌 느낌을 받았거나 만약에 라는 생각에 짓눌려 있거나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느라 지쳤다면 지금이 탈출할 순간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다. 고통보다는 평화를, 저항보다는 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조치를 취하세요.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아래 댓글에 나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스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건강은 부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막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잠을 희생하고 빠르고 쉬운 것은 무엇이든 먹고 우리 안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 결과를 처리할 것이며 우리 몸이 항상 회복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나중은 항상 오고 그럴 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60대가 되자 내 몸은 내가 빚진 모든 빚을 현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방종으로 한때 털어버린 나쁜 습관이 다시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룻밤을 쉬고 나면 사라지곤 했던 통증은 나의 방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피로는 그림자가 되었고 달리던 힘, 지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힘,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때 저는 뭔가 강력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성공을 쫓아왔습니다. 나는 부와 성취, 지위가 만족스러운 삶의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일하고, 사다리를 오르고, 희생을 치르고, 일단 성공하면 마침내 인생을 즐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즐길 힘이 없다면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료비로 모든 돈을 지출한다면 재정적 안정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일을 할 에너지가 더 이상 없다면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은 이 세상의 행복한 상태에 대한 짧지만 완전한 설명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 즉 회복력, 지혜, 인생의 어려움을 처리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장 즐거운 순간조차 불완전하게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손자와 놀고, 여행하고, 친구들과 웃는 등 가장 단순한 즐거움조차도 소중한 경험이 아닌 지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신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약하고 피곤함을 느낄 때 당신의 생각이 따라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삶에 대한 명확성, 동기, 열정을 잃습니다. 나는 노년을 존재하는 데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단계씩 작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식단을 바꾸었고, 나를 지치게 하는 음식 대신 나에게 활력을 주는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허영심이 아닌 활력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삶의 문제를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을 터득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심호흡과 마음 챙김, 감사를 실천하며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음은 더욱 예리해졌고, 감정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저처럼 모닝콜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45세이든 75세이든 지금은 웰빙을 우선시해야 할 때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몸을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든 삶을 즐길 수 있는 힘, 명확성, 자유로 측정됩니다. 5번째, 용서.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75년이 걸렸다는 사실, 훨씬 더 빨리 배웠더라면 좋았을 내용, 바로 용서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과거의 잘못을 붙잡는 것이 미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면서 분노와 원한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틀렸다. 분노는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두어 둡니다. 그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마음을 흐리게 하며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과거에 갇히게 만듭니다. 나는 용서가 사람들을 마치 그들이 한 일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수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용서가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괴로움보다 평화를, 미움보다 사랑을, 어둠보다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하고 조심스러워도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원한이 뿌리내리게 놔둔다면 그것은 당신을 안팎으로 완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품고 있던 원한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갈시켰을 뿐입니다. 당신은 노후의 행복이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성취를 달성했는지, 또는 당신이 한때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 안에서 배양한 평화로 측정됩니다. 나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너무 깊은 잘못을 하여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분노를 참는 것이 상황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확신하면서 배신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통받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내가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동안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놓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마치 내 영혼에서 무거운 돌이 치워진 것 같았고, 그 무게가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이다. 고통을 직시하고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통을 풀어주기를 거부한다면 시간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한을 붙잡고 있으면 과거를 미래로 옮기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미래인가? 은퇴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아닌 기쁨과 성찰, 성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배신한 친구, 거기에 없었던 부모, 아니면 당신 자신일까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너무 많은 죄책감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같은 친절을 보여야 합니다. 과거는 다시 쓸 수 없지만 미래는 여전히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짓누르는 것을 버리십시오. 무료로 선택하세요. 용서를 선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선택하십시오. 6번째, 목적과 열정.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줄게. 수십 년 전에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해하는데 75년이 걸렸습니다. 목적과 열정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기초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그것이 유일한 중요한 일인 것처럼 성공을 쫓아왔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일하고 회사의 순위에 오르고 희생을 했으며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면 마침내 온전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승진도, 큰 집도, 멋진 자동차도 목적 없는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의미 없는 성공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이런 느낌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보내다가 정상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뭔가가 빠져있다고 느끼나요? 우리는 다음 승진 이후 더 많은 돈을 벌고 나서 은퇴 후에 행복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면서 환상을 쫓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깊은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성취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후,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시간은 우리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것임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부나 지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와 당신이 남기는 영향으로 측정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쟁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돈이 사라지고 수상 경력이 먼지로 쌓이고 타이틀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은 것은 당신이 살았던 방식, 당신이 준 사랑, 당신의 하루를 이끈 목적입니다. 나는 성취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멘토링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참석하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성취감을 가져다 준 일에 내 삶을 맞추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공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외부 검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성공은 계속 나아갈 이유를 가지고 매일 깨어나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마음의 불을 품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신용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인생에 대한 흥분으로 깨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존재하면서 미래에 마침내 행복해질 정의되지 않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젊고 세상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에는 세월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열정과 목적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7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찾아서 실천하세요.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이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성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하든 상관없이 길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대신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흔적을 남기세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단지 이익이 아닌 목적을 추구하십시오. 기대만 따르지 말고 열정을 따르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은 후회하는 마음이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여기에 있다면 당신은 단순한 존재보다 목적을 중시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목적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단지 의무감이 아닌 열정을 가지고 살도록 서로 격려해 봅시다. 더욱 놀라운 콘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7번째, 작은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75년생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복은 머나먼 위대한 순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살아가는 작고 평범한 경험들로 엮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기쁨이란 내가 벌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돈을 벌고 충분히 성공하면 마침내 성취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큰 성과나 표창이 아니다. 집안에 울려 퍼지는 아이의 웃음소리,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머니의 반짝이던 눈빛, 아직 세상이 고요한 일은 아침의 평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 묵묵히 앉아있는 소박한 위로입니다. 마어커스 일리어스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모든 것은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이미 흘러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항상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고 항상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고 다음 물건을 구입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에 도달하면 마침내 평화를 느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착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음 목적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환상입니다. 항상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미래를 쫓느라 바쁜 동안 현재의 기쁨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사건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질 때까지 종종 눈에 띄지 않는 덧없고 아름다운 순간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면 자동차, 소유권, 은행 계좌 잔액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 웃음,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기쁨이 외부 상황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인생 조언은 이것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주위를 둘러보고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순간을 주목하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맛,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포옹의 따뜻함, 오랜 친구와의 깊은 대화 등 행복은 세세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 순간들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 사는 삶의 바탕입니다. 노인들은 종종 자신의 가장 큰 후회가 더 빨리 속도를 늦추지 않고 결국에는 큰 일이 된 작은 일을 맛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이 교훈을 어려운 방법으로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주목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삶은 미래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힘은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주변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행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야 할 것임을 깨닫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끝없는 추구를 버리고 삶을 시작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더 일찍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던 지혜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75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현재에 살고, 깊이 사랑하고, 자주 용서하고, 자신을 돌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야 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더 파워 위딘을 구독하세요. 다가오는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현명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향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